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우주융합 통일 원리와 변화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큰 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주융합 통일 변화 원리는 기존의 우주 변화 원리를 통합하면서 융합하면서 전체적인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큰 틀에서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역에는 15성인이 이렇게 15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자에서 일부까지. 천왕, 지왕, 인왕서부터.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범주를 그냥 대략적으로 나눠보면은 범인, 속인, 소인, 대인, 현인, 도인, 철인, 성인, 진인, 신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신인은 최고 상위의 개념의 신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뭐 중의 원리, 공의 원리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중공의 원리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체와 인사, 그 다음에 이 시간과 공간과 시공의 차원을 1차원 1D, 2차원 2D, 3차원 3D, 4차원 중, 5차원 1D, 6차원 2D, 7차원 3D, 8차원 2D, 그 다음에 9차원 이렇게 3D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중을 중심으로 해서 공자도 중을 얘기했고, 불교, 유교, 뭐 각종 종교에서 중을 얘기하죠. 중도, 중용, 뭐 이렇게 중심, 중앙, 중간 이런 말들도 표현하고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요거는 우주 변화 원리의 가장 큰 틀이에요. 또 요게 이 영향을 받아서 인체와 인사에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천문의 원리, 28수 천문, 청룡, 주작, 현무, 그 다음에 백호,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중을 중심으로 해서 중과 인체화해서 인간의 덕목으로 봐서는 이 우주의 운행의 원리가 인의 의지, 인의 시너지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요거를 우주에서는 원형 통의정이라고 그러죠. 원형 통의정. 그 다음에 지피 귀함 귀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선희 조화 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문왕팔계, 그러니까 하도의 복귀팔계, 낙서의 문왕팔계, 그 다음에 정역, 금화교역의 정역의 팔괴, 이 원리가 이제 수와 관련돼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요게 이제 숫자 1에서 10까지 천부경 원리와, 또 그 다음에 음양오행의 38목 27화 4구금 50토 16수, 이 수의 원리, 그 다음에 8개의 원리, 그 다음에 여기에는 60합자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천문, 모든 우주 변화 원리의 기본인 천문의 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8수 천문 원리. 요거를 1차원의 시간 관점에서 보는, 천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 우주는 이 중의 길이 이 흐름이 있고, 중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간의 가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왜?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차원의 공간, 달, 금목, 금수 목화토, 그 다음에 여기는 목화토 금수, 그 다음에 여기는 토금수 목화, 이 행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 시간의 흐름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공의 한 가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시간, 공간, 시공이라고 그러죠.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중의 흐름이 이 중의 원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행의 에너지와 인간의 흐름 에너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양학 구조에서는 시간, 공간, 시공, 영역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시간 관점에서는 전기신열, 공간, 시공, 영역, 그 다음에 시간 관점에서는 오해행, 혼백령 차원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혼백령 무영무한, 무영무한 있고 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간 관점에서 서술한 운기경전 있고, 2차원에서 음양 관점에서 본 주역이 있고, 그 다음에 3극 관점 무국태극 환극에서 본 정역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정 중심의 흐름은 수의 흐름이 펼쳐지는 게 또 우주 이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자연과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연과학. 근데 이 동양학은 동력, 그 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서양학은 과학이죠. 동양학은 천문원리로 해서 철학적인 측면이고, 철학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 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입자와 파동과 이런 걸 분리하는 그 자연과학, 이거는 과학이라고 그러죠. 자연과학, 과학이라고 그러고요.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리의 관점, 이건 동력학의 관점이죠. 동력학의. 그 다음에 이거는 기의 관점. 기의 관점인데, 요게 이제 기의 관점에서는 연력학이죠. 이거는 동력학이고, 이거는 연력학적 측면에 대해서 동서의 융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 원리와 통일 원리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자연과학의 가장 중요한 이 5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뉴턴의 고전역학이고,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통일장 원리, 드브로이의 원리, 닐스 부호의 원리, 그 다음에 연력학. 이 모든 이 연력학을 중심으로 해서 원소 주기율표가 또 형성이 돼요. 또 이게 이 연력학, 이 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기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정리를 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현실과 우주물리의 천체 원리와 그 지구가 탄생하는 창조 원리, 원소 118개 그 원소가 어떻게 공유결합하고 뭐 결합, 수소결합 뭐 이렇게 해서 대기가 형성이 되고 대지가 형성이 되고 멘틀, 그 다음에 생명이 산소, 이런 생명의 그 수소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원리를 다 밝혀낸 게 이제 현재까지의 과학이죠, 과학. 그리고 우주 이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강력, 핵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그 다음에 중력이 작동하면서 이 돌아가는 그 전체 물리학의 계산 공식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고, 다음에 또 이어서 쭉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무정 김대수입니다. 이름이 또 지성이라고 그래요. 전화번호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까의 요거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우주융합 통일 원리인데, 요거 뭐 아주 우리가 알고 있던, 조금 동양학을 좀 공부를 해본 사람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아까 설명 드린 거고, 이게. 중의 길이 있고, 1월과 1월 이 지구에는 이 지구의 길이 이렇게 있고, 중의 원리에 중의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의 흐름에서 1월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은하계에 우리 태양계 원리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은하단, 우리 은하계 그 다음에 우리 은하단 다음에 우리 은하운, 그 다음에
백궁, 소 33천이 있고 대 33천, 대우주 33천이 있죠. 그 다음에 500궁이 또 있어요. 우리 은하계는 이 12억 개의 별로 이루어졌다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요 돌아가는 이 우주 변화 원리가 이렇게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목화 토금수 상생의 원리, 그 다음에 수화 금목 토로 해서 상극의 원리, 이런 그 상생 상극의 원리가 이렇게 또 있죠. 생극계화가 또 여기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상생 상극, 생극비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서 생극비 원리, 생극비 원리와 생극비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쇠비 원리가 있어요. 성하고 쇠하고 비슷하게 성쇠비 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원리가 아주 크게 작동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서로 대칭 구조에 있고, 서로 상생 상극의 구조가 있고, 극하면서 생하는 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우주 전체의 원리, 운행, 이행, 운행, 변화, 취산의 원리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가장 목화 토금수 원리로 해서 수국하가 날라면 목이 나타나야죠. 생극생이 되는 거죠. 목극 토로 가려면 목이 토로 극을 하려면 화가 중간에 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화가 화극금을 하려면 생극을 할 때 토가 중간에 들어와야 생이 일어나야 화극금이 이루어지는 거고, 토국수에서 수가 일어나려면은, 수를 극하려면은 금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금도 마찬가지죠. 금극목, 금이 목을 극하려면은 수가 자연스럽게 탄생한다는 거죠. 극직반 원리라고 그러죠. 요거는 정역의 그 김일루 선생이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요걸 또 정리를 한번 또 해보면은, 운기, 주격, 정역, 천부경,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천체물리학, 천문학, 요거는 운행과 이행, 창조 이행의 과정이고, 창생이라고 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동양학적 관점, 이건 운행의 관점이죠. 운행, 이것이 어떻게 운행되는가. 근데 원소 주기율표 자연과학, 서양의 자연과학은 전부 다 이 운행의 문제가, 이 탄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원소 주기율표가. 그런 것까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5운 6기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60갑자와 360역이 발생하고, 360이 발생하고, 9080 64개 384효가 있고, 대운에서는 운과 기운이라고 그러죠. 운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대우주의 에너지와 운과 기를 받죠. 대운, 중운, 주운, 개군이 있고, 중기, 주기, 객기, 간기가 있고, 대운은 천지세, 운기, 성세비례, 운기가 성하냐 쇠하냐, 그 다음에 비등비등하냐, 이런 차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3호착종, 3과 5, 3호 착종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 3호 착종에서 정역 시대로 들어가는 9위 착종의 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삼천양지지만, 정역 시대에는 2003지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정역에서 얘기한 거. 이런 것이 있고, 천지인 원리가 있고, 운기영역이 생극비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형물이 있고, 정기신이 있고, 혼백령이 있고, 혼백, 혼과 백과 영, 이 사람은 혼백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생은 비슷한, 비식, 재관, 인다, 이것이 격국이 있는데 격이 있고 국이 있는데 격은 기,
국은 어떻게 세력으로 형성된다. 요거 마찬가지예요. 격기국세. 요거는 비식재관인다인데 이거는 비재인식관다.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서로 교감하는 그런 걸 알아야 되죠.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는 것과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그 운행의 천문원리의 그 다음에 오운육기 원리, 생극비 원리,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서로 교감하면서 융합하면서 그물망을 형성하면서 통일장이 형성해지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 어떤 시공의 휨의 현상도 일어난다고 그러고, 지금 요즘에 나온 양자물리나 뭐 그 첨단 물리학에서 입자와 파동을 쏘았을 때 이 막에서 어떻게 형상이 나타나고 일어나는가, 이런 것까지 밝혀져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 매개가 어떤 생각을, 어떤 에너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상하 좌우 내율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쭉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점도 그렇고 상하 좌우 운기, 불교, 도인, 여긴, 산인, 지인 있죠. 아까 10단계로 나눴지만 이거 크게 4단계로 나누면은 1차원 도인, 2차원 여긴, 3차원 산인, 4차원 진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8개로 얘기하면 진손감리, 간태, 건곤. 요게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무국, 태극, 황극, 중. 그 다음에 운기형, 무형무한. 우리가 보통 운기, 기운 그렇잖아요. 기운이 좋아야 형이 아주 잘 건강하고 강력한 형이 형성이 되죠. 운은 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행이라는 것은 요 행을 말하는 거예요. 요 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큰 틀에서만 이렇게 보고 가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서로 이 규합을 하면서 일석삼극이 일어나면서 천부경의 일석삼극의 원리도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변과 화, 취산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차원으로. 그 다음에 범주사업법, 이 우주융합통일 이 범주사업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낙서의 표현으로 보면은 438, 951, 276 이 수가 그래요. 요거를 이제 보통 동양학의 큰 틀의 그 범주의 표현을 빌리면은 1태극, 2음양, 3삼극, 4사상, 5오행, 6기, 7성, 8개, 9구금, 0 무국, 신무국이라고도 하고 무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주 변화 원리는 행이 1차원의 시간 관점에 오행이 있고 2차원의 음양 관점에 음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3차원의 삼극의 그 삼극 관점인 정역 관점이 있고, 요건 운기, 주역, 정역, 그 다음에 중정. 저는 이게 천부경의 원리로 봅니다. 천부경, 기부경, 우리의 그 참정계경, 여러 그 중의 관점에서 표현해놓은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수연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잡고, 간단히 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주융합 통일장 원리는 이렇게 물음표를 갖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창조와 결합은 원소와 원소 주기율표의 틀에 의해서 자연과학이 밝혀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더 이상 발전하면,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면 엄청난 발전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공상과학경화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상으로 엄청난 과학이 발전한 세계, 그 세계에는 철학적, 우리 생각이 과학을,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생각하면 바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과학이 최고로 발달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원소 주기율표의 자연과학 관점은 창조 결합,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지구의 물질이 어떻게 탄생했고 각 행성들 별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리고 원소가 어떻게 결합해서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가, 이런 창조적 관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걸 관점에서 얘기한 게 자연과학이고, 이거를 서양의 과학의 기계, 연력학이 이제 발전해서 지금의 그 양자역학, 양자물리, 우주, 또 그 다음에 지금의 각종 분자생물학, 각종 우주 전체 물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자연과학이 고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행이라는 것은 이가 동력학, 동력, 운행, 이행, 운행, 천문 전체 행성이 어떻게 회전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요 원리, 이게 돌아가는 운행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이행, 관점, 회전, 이거는 본체적인 측면이고 창조가, 그 다음에 이거는 현상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돼요. 현상적인 측면. 그래서 본체와 현상, 체용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최상용이라고 해서 상이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공 관점으로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행, 운행, 창조적 이행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화이트 헤드의 그 과정과 실제에 나오는 그것이 우주 융합 통일장 원리를 설명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운행, 이행, 변과 화, 변하고 화하고, 취하고 산하고, 모일 취자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 우주는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기는 모였다 흩어질 뿐이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우주 전 우주에 영이 흩어졌다, 혼이 ht어졌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모였다 흩어졌다, 생멸, 행사,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변과 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우주에는 화이트 물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물질, 보통 20한 7%? 20 프로테이지가 그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73, 72, 이 정도 암흑 물질이 있고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이제 우주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물질들. 그러나 우리는 암흑 물질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암흑 물질은 작동이 되고 있어요. 암흑 에너지는. 화이트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현재, 현상적으로. 이건 안 보이는 본체적인 측면, 용적인 측면, 체용의 관점이죠. 그 다음에 화이트홀, 블랙홀, 이렇게 이 우주 전체 별이 생멸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데, 화이트홀을 인간의 인체에 적용을 하면은 항문이고 자궁은 블랙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 우리는 지구 1월이 있고, 지구가 1월을 중심으로 막 돌잖아요. 달을 데리고 막 돌잖아요. 이건 전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쭉 좌선을 하는데, 좌선하고 태양은 우선하는데, 달을 데리고, 이게 냉각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달이 회전하면서 지구에 비춰지는 과정에 이뤄지는 태양과 달과의 그 변화의 교감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이게 달을 중심으로 표현하면 64개 괴가 음양 관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양으로 서로 교합하면서 지구에 비춰지는 모습, 지구 에너지에 쬐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8개로 작용이 되죠. 근데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태양계에는 수금지와 목도 1000여 명이 있는데, 명왕성은 지금
태양계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8개의 별로 이루어질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 팔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팔이 일석삼극, 일석삼극을 하면은 천부경에서 중심으로 8개의 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8조각이. 그런 것처럼 태양계도 완성의 팔이 생긴다. 정역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 이 태양계, 지금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오타가 났습니다. 우리 은하계에 12억 개의 별이 있다는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이렇게 돌고 있죠. 태양이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을 데리고 지구고 뭐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계속 공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 은하계가 우리 은하단의 12억 개 별의 중심에 또 도는 거예요. 이게 또 회전. 모든 별은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항성은 멀어서 회전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자체 내에서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안에서는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태양도 그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은하계도 우리 은하단을 중심으로 이거 전부 데리고 회전하는 거고, 또 요 우리 은하단은 요걸 다 데리고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또 회전하는 거고, 또 우리 은하는 요걸 데리고 또 백궁, 그 우주의 중심인 그 근원을 백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백궁, 33천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우주의 삼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 우리 은하계에 속해 있는 33천이 있고, 대우주의 33천이 또 있죠. 이게 무궁무진한 영원불멸, 영원성의 하늘, 요 과정을 가지고 이 백궁을 중심으로 우리 은하운이 이걸 싹 데리고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운 말고 또 다른 은하운이 또 있죠. 이 무수히 많은. 이래서 이 우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설명드리고, 소리와 빛에 대해서 사고를 또 해봐야 돼요. 마음이 정신을 낳고, 정신이 영혼을 낳고, 영혼이 빛을 낳고, 빛이 소리를 낳고, 소리가 물질을 낳는다 해서 10의 마이너스 24승까지 물질이 쪼개지는 거죠. 옛날에 그 말씀이 있고 빛이 있고,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말씀이 소리라는 거죠. 소리를 통해서 물질이 형성이 되고 우주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창조가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마음이 정신, 어떤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정신이 혼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정신을 뺏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이렇게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은 분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정신이 또 영과 혼백령이죠. 혼백령, 인간의 영혼을 탄생하고, 또 그 다음에 영혼이 빛을 탄생하고, 빛이 창조가 되고, 빛이 소리가 되고, 소리를 창송하고, 빛은 스펙트럼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뭐 이런 것처럼 빛의 현상이 소리를 만들고, 소리가 물질을 만든다는 이런 엄연한 우주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융합을 해서 이거를 쭉 한번 보면은 64개 이 우주 변화 원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이 동양학 상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상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고, 원소, 이거 창조, 이행, 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결합. 원소가 이렇게 이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만드는 인위적인 원소가 또 있는데, 이것이 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합의 4가지 형태, 자연과학에서 이온 결합이 있고, 이온 결합을 통해서 광물이 형성이 되고, 이 광물이라는 것은 이 대륙과
이런 것이 요 라인에 있는 이런 라인에 있는 이 원소가 결합해서 광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분자 생물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속결합, 금속. 이 땅속에 있는 그 금속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금속들. 그 다음에 수소결합은 생명. 그래서 이렇게 이 라인에 있는 것은 요 산소, 질소, 수소, 탄소, 질소, 탄소, 수소, 산소가 이렇게 모이면은 탄소, 수소, 산소가 모이면은 이렇게 이 생물이 만들어지고 규소와 결합하면은 광물이 만들어지고 요런 그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건 이거는 창조적인 작용이 창조작용. 그래서 지구가 만드는 원소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이 수소가 만들어내는 이 수소가 1번이면은 양성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수소가 하나, 양성자 수소. 2개면은 헬륨, 수소가 2개면은 헬륨이 된다는 거예요.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전자 2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리튬이 있죠. 리튬은 요거는 수소가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 수소가 3개. 양성자죠. 4개 베릴륨, 붕소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요것이 이게 또 이제 나중에 그 학습법을 활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기억법이나 이게 양성자가 수소가 10개인 것이 네온. 이런. 그리고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 숫자 이런 것은 전자의 개수예요.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도는 개수가 1주기, 1겹, 2겹, 3겹, 4겹, 5겹, 6겹, 7겹 이렇게 있는데, 이 원자가 있으면은 요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산화탄소와 이게 지금 탄소, 수소, 산소가 대기를 만드는 대기가 만들어지고, 탄소와 산소가 만나면 대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대양, 물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산소, 수소, 탄소가 만나면 멘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멘틀. 규소와 만나면은 산화규소가 돼서 대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멘틀과 대륙, 요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아주 고난도의 그 개념들이 들어있는 건데, 요것을 그 자연과학을 좀 공부를 하면은 우주 동양학의 원리와 자연과학의 원리, 동양 철학의 원리와 자연과학의 원리를 서로 융합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물질들의 구조, 만들어지는 구조들, 형성되는 구조들. 요거는 이게 전자개수, 수소개수. 이게 전자개수, 수소개수. 전자개수, 수소개수. 이것이 이렇게 있어갖고 요걸 겹을 두고 둘러싸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요 안으로 들어가서 118개, 어느 톤유까지 이렇게 돼 있고, 보통 그 과학혁명 이후를 보통 중세철학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원소 주기율표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는 하는데, 요
과정이 이제 동양학과 과정과 또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과정, 그 다음에 사상이 새로 탄생되는 과정, 이런 것이 이제 1600년대에 거의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건 이제 동양학 관점에서도 본 것이고, 이건 이제